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비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여기 그 뒤에 보이는 곳이 국립진주박물관입니다. 이 기와의 선이 우리 한국적인 맛을 딱 가지고 있는데 오늘 너무 뜨거워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요즘 그 박물관을 많이 찾고 있어요.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제 옆에도 보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어머니들이나 아버지가 역사 교육을 위해서 이 박물관을 찾아와서 지금 더우니까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역사 얘기 중에서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거 뭐 지금하고 바로 관계 있는 거죠. 일본하고는 지금 그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아주 원수처럼 돼 가는데 또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일본은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뭐 약간 좋게 생각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불과 10년, 20년,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아주 중국을 비하하고 중국에서 왔다 그러면 아주 가짜않게 생각하고 돈도 없다 생각하고 시끄럽다 생각하고 아주 사실 개무시했잖아요. 갑자기 태도가 확 변했어요.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 아주 미래가 있고 중국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카메라가 한 될 겁니다. 약간 좀 타치가 있었거든요. 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너무 필요 이상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저 당군시대. 당군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88 올림픽의 그 치우천왕, 도깨비 탈 있잖아요. 그 도깨비, 우리가 그 응원하는 그 도깨비, 그 예전에 우리 당군 위만조선 때 그 치우천왕의 모습입니다. 치우천왕이 한나라하고 탕목 전투에서 수십 번, 거의 뭐 100번을 싸워서 백전백승. 마지막에 딱 한 번 해서 쳤죠. 예, 우리의 위대한 신화적인 영웅 치우천왕이 중국과 싸워서 끝장을 냈던 분입니다. 이런 역사 이후에도 왜 고구려 신라 삼국을 통일했던 김범민 문무대왕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당나라하고 손을 잡고서 고구려 백제를 치고 그 이후에 원산만에서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선을 그어서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북은 중국이 차지하고 그 남쪽은 신라가 갖는다.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신라는 그 당시는 뭐 신라, 고구려, 백제, 그 당나라 큰 나라 개념, 민족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우선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생존을 위해서 가장 변방에 있던 신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당나라와 손을 잡고 선덕여왕, 태종무열왕, 문무왕이 나서서 드디어 문무왕 때 통일을 이루었던 거죠. 668년에.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8년 동안 668년부터 8년 동안 당나라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예. 8년 전쟁을 엄청난 전쟁을 벌여서 그 중국과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통일신라였습니다. 그 이후에 고려를 지나서 다시 이제 조선으로 왔을 때 조선에 한번 볼까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큰 신세를 졌죠. 왜냐하면 대신에 우리는 그 전부터 4대 예를 중국을 섬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태조 이성계부터 태정, 태세 모두 우리가 4대주의에 의해서 중국을 섬기는 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거기에 맞짱 뜨지를 못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것도 다 눈치 보면서 숨어서 그 다음에 처국이 이런 거 다 발명한 거 중국에서 그 하늘을 보는 뭐 관측기구를 만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대국인 중국의 허락도 없이 이걸 만드신 분이 세종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선조 때 와서 정말 동인 서인 남 이 당파 싸움 때문에 임진왜란이 터져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나라를 쳐서 30만 대군이 와서 7년 전쟁에 처참하게 수백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국토의 70%가 농토가 다 못 쓰는 땅이 되어버렸고, 그 정신을 바짝 차렸죠. 그때 우리를 도운 게 명나라였죠. 그 명나라한테 신세를 졌죠. 신린제독이 이순신을 도우러 왔고 또 육군에서도 왔고 해서 큰 우리에게 힘을 보탰죠. 그 전에는 일본하고의 관계가, 외국 빼면은 일본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광해군 이제 시대를 지나서, 광해군 때는 또 그 외교를 광해군이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놈은 당파 싸움 때문에 또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의 세력 싸움으로 인해서 갑자기 광해군이, 그 외교 잘하던 광해군이 지금 있으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 광해왕이 된 남자가 쫓겨나고 반정에 의해서 인조가 들어섰는데, 거기에는 조정의 신하들이 전부 다, 이게 그 당시에는 청나라가 중국을 제패했는데, 청나라는 나라는 이거는 이 승질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 방귀를 들다가 세상 모르고 지금 마치 미국에 반미하듯이 이렇게 날뛰다가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유명한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영화 작년엔가 했죠, 남한산성. 거기서 남한산성에 고립돼 가지고 결국은 지금의 송파 삼전도에 와서 머리를 9번인가 찍고 항복했죠. 그런 치욕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국의 간섭이 간단치 않았고요. 이 1900년 이후에도 그 다음에 그 민비의 뭐 시해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하고 이런 원수가 됐지만은, 만일에 일본의 힘이 약했더라면은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를 먹었겠죠. 예. 그 뭐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 도우려고 도운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먹겠다고 하다가 러일 전쟁에서 다 러시아도 졌고 중국도 힘이 없어 물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엔 일본하고 아주 원수가 됐죠. 예. 근데 자꾸냐 해방이 되고, 이제는 세계가 하나로 가면서, 이제 일본하고 이웃이 서서히 돼서 1965년에 국교가 정상화되고, 그 자금 3억 불, 지금으로 한 3천억 이상 되는 돈을 가져와서 그 돈으로 만든 게 포항제철입니다. 그 돈으로 우리가 이룩한 게 조선업입니다. 그 돈으로 만들어낸 게 창원기계공단입니다. 마산 수출 자유업도 이렇게 해서 생긴 거고요. 일본은 우리하고 이웃 사촌입니다. 지금 불매운동, 그 다음에 뭐 양쪽이 지금 감정이 상해서 난리인데, 이거 오래 갈수록 일본은 경제력이 우리보다 서너 배 되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등을 돌린다는 건 미국의 등을 돌리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하나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미국, 일본, 한국 일이 서야 되고, 저쪽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일이 서고 있거든요. 예. 심심하면 또 김정일이 지금 미사일 쏘잖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면 이 나라를 정말 주사파의 나라로 만들려는 겁니까? 정말 단디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 지금처럼 단군 이래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걱정입니다.